근데 그런데 가보면은 딱 한 입 먹어보고 그렇지 이거야 했는데 주방을 보니까 한국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맛있었어요? 된장찌개 잘 끓여 이러는 거예요. 네. 인사 다시 하나요? 네? 뭐 또 인사하게요? 아니요. 2번 하셔도 돼요. 아니요. 네. 오늘 얘기는 은퇴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뭐를? 이미 은퇴 후에 우리 또 이제 어디 좋은 데 가서 살고 싶다. 또 은퇴 계획이 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시간은 은퇴 후에 한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자, 은퇴 후에 필요한 정보 이제 미리 좀 알아볼 텐데요. 외국으로 이제 은퇴 후에 이민 간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자산가들, 네. 돈이 좀 있으신 분들, 그 노후 준비가 좀 잘 돼서 해외까지 가도 되시는 분들일 텐데 자산가들은 외국으로 나가려고 할까요? 외국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지금은 사실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요. 자산가가 아니셔도 그 아. 이 여행부터 뭐 연수부터 네, 여행도 많으니까.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경험은 다 있으신데 네. 목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고요. 은퇴 이민이라고 해서 이주를 가는 분들도 계신데 네. 증여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야, 증여 때문에. 네. 세법이 다르니까 국가마다. 나 돈도 없는데 왜 내가 걱정을 하지? 세법이 다르니까. 네. 증여로 계속 이제 물려서 계속 이제 영원히 되게끔 해서 만든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가 또 아니군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군요. 한국은 이제 30억 이상인 경우에 이제 네네. 50%를 적용을 하고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슈가 돼서 이제 네. 변경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고 세율이 지금 60%가 넘어요, 한국이. 상장 주식이거나 아니면 최대 주주거나 하면은 할 때 이제 할증이 붙기 때문에 최대 세율이 50%인데도 그게 넘어가서 60%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너무 크죠. 미국도 40%예요. 높죠. 높은데 높네요. 그 40% 적용이 이제 부부가 이제 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걸 기준으로 하면은 네. 현재 환율로 399억까지는 면제예요. 얼마요? 399억. 까지 면제라고요? 네. 부부가 같이 이제 증여를 했을 때 증여하는 사람 기준이고 네. 한국은 받는 사람이 이제 세금을 내요. 거기는 주는 사람이 내요. 주는 사람이 내는구나. 네. 근데 이제 뭐 행정비용 좀 들어가겠죠. 네네네. 근데 그거 말고는 세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은퇴 이민이라는 개념이 야. 진짜 은퇴 이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네. 나 증여 때문에 영주권이 증여 필요해. 때문에. 그러면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내가 100억을 갖고 있는데 200억 갖고 있는데 그러면 제한 없이 보내려면 영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이 자산가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네요. 그렇죠. 사실은 여러 가지 개념 봤을 때는 뭐 자산가의 개념이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10억을 계산하고 있다, 20억을 계산하고 있다 해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 정도 자산이 없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잘 때 코 고십니까? 아니 뭐 힘들 땐 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술 먹을 때 코를 골아서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30년 전통 대한민국 1등 약국 체인이죠. 제가 늘 말하는 온누리 약국이 개발한 코골이 이게 스프레이입니다. 스노킬. 스노킬. 이게 삼투압 작용을 활용해서 비강을 확장시키고요. 스테로이드를 넣지 않아서도 안전하고 내성이 없어요.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 외품이에요. 간편하고 삼투압 작용을 활용한 즉각적인 이 비강 여기가 확장되니까 코골이가 이제 덜하게 되겠죠. 안전한 코골이 스프레이식이니까 또 간편합니다. 주변에 이제 코골이로 인한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나 이 스스로 난 코골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따가워요 하시는 분들, 약간 먹먹하시는 분들 코 고는 거 많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녹음기 틀어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못 듣습니다. 그럴 때 한번 자기 전에 칙칙칙 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처음 소개해드린 거니까 제가 하나 가져가서 써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술 먹으면 이게 집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네네. 나 그렇게 심하게 골았어? 그러는데 휴대폰에 녹음을 시켜갖고 들어봐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 있죠. 네, 맞아요. 내가 싫은 거야. 네, 저도 경험. 이 정도야? 막내랑 같이 자거든요. 너 이 정도인데 너 같이 자? 그랬더니 뭐 익숙해요. 의연하게. 뭐 고막 좀 나가겠죠. 야, 그러면 안 돼. 알았어, 아빠가 어떻게 해볼게. 근데 수술은 내가 무서운 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써보자. 네, 애가 많이 애썼네요. 안쓰럽죠. 네. 자, 요번에는 사연이 하나 들어와 있거든요. 은퇴 후
후에 이민에 대한 사연인데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시고 조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62세 은퇴 후에 몇 년째 큰 변화 없이 지내고 있는 김용수라고 합니다. 퇴직 후 처음에는 쉴 수 있다는 게 참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허전하고 무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제가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자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둥. 여보, 우리 미국으로 가볼까?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 아내는 오래전부터 미국 이민을 생각해 왔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생활도 안정적이지만 남은 인생을 조금 더 활기차게 보내고 싶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새로운 시작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있어요. 미국은 은퇴자들에게도 다양한 기회와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걱정도 많습니다. 영어도 서툰데 미국 생활에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이나 세금 같은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미국 이민이라는 새로운 도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은퇴 준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하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생활도 안정적인데 목표가 지금 남은 인생을 좀 더 활기차게 보내고 싶다라는 이유예요. 그죠? 여유는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죠? 준비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뭘 보고? 본인이 생활이 안정적이라고 지금 표현하신 게 있어서 이게 첫 번째 준비하는 거였군요. 네. 지금 네네. 62세시고 아직 나이가 많으신 게 아니죠. 나이가 형이죠. 우리한테 형이죠. 네. 영수형이 영수형. 네. 영수형 걱정하지 마요.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뭐 무료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침에 음. 일어나도 하루가 길게 느껴지고 이런 거는 아마 네. 사회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재취업보다 미국에서 이런 이제 나이 들어서 재취업이 더 훨씬 더 유리합니까?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또 전문직에 따라서도 더 다르겠지만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많이 차이가 날 없고. 수밖에 네. 없다. 근데 한국에서만 지금 활동하셨으면 미국에서 네. 취업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다. 어이구야. 아, 내가 이민 가볼까 은퇴해볼까라는 거는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네네. 목적을 좀 더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이 무료하다라는 표현도 그렇고 환경 변화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다른 환경을 본인한테 주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시면 또 생각보다는 생활하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일단 언어가 안 된다라는데 그러니까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쪽에 가셔도 괜찮고요. 아예 모르는 곳보다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영주권을 받거나 아예 은퇴를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좀 갔다 오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한인타운 가보셨잖아요. 네네, 가봤죠. 완전 한국이던데요. 미용실이 까끌레 뽀끌레예요. 유행하는 마포 갈매기살 뭐 이런 거 다 그대로 있고 아니 뭐 없는 게 없어요. 맛도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96년, 7년 그래 저도 그때 그때는 갔어요. 네.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고요. 좀 네. 비쌌어요, 한국 거. 네. 저도 이제 90 몇 년대 그때 지금 벌써 몇 년째 30 거의 30년 전인데 그때 갔을 때 네, 저희가 너무 옛날에. 근데 그런데 가보면은 딱 한 입 먹어보고 그렇지 어우 고춧가루 맛다 이거 했는데 주방을 보니까 한국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맛있었어요. 된장찌개 잘 끓여 이러는 거예요. 네. 멕시코 사람들이 끓이는 된장찌개를 먹어보면서 한국의 정치를 느끼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가셔서 이분이 이제 60대 초반이시잖아요. 네.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은 몇 세까지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제 나이는 생각해보진 않았고 지금 60대이신 분을 이제 생각을 하면 의료 지금 발전되는 거 봐서는 하루하루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아니 본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치아 교정도 이제 하시는 거 봐서는 200세까지 살 생각으로 지금 아, 네. 이제서 치아 교정하시는 네, 것 같은데 오래 살려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알죠? 네, 맞습니다. 우리 네. 코골기 때문에 이거 네, 네, 스모크 필요하죠. 네, 필요합니다. 네. 일단 그 이분은 영수형님은 준비는 잘 돼 있고 그리고 좀 말씀하신 것 중에 포인트 하나는 꼭 언어가 안 되더라도 한인 커뮤니티가 잘 돼 있는 곳을 선택하면은 또 좋을 것도 같다. 다양하게 뭐 이민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될 뭐 여러 가지 리스트 중에서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또 비자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자 종류가 이제 네네. 비이민 비자 그리고 이민 비자로 나눠지는데 네네.
가서 이제 학생으로 간다면 이제 F비자라고 해서 학생으로 체류할 수가 있는 거고. 62세인데 학생 비자가 나와요? 아, 지금 62세로 하는 겁니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우선은 비자 없이 그냥 갔다 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3개월까지는 체류가 가능하니까. 오. 그 쇼핑몰도 가보시고 동네 그 한인 커뮤니티도 가보시고. 아,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사전답사 중요하군요. 교육 이민도 그렇고 은퇴 네. 이민도 네. 사전답사가 참 중요하군요. 미리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피부로 느끼는 거랑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가서 좀 경험을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비자 종류가 결정이 돼요. 아, 나는 여기서 계속 사는 게 좋겠다. 왔다 갔다 해야겠다. 가서 이제 현지에서 뭐 사업을 하는 비자라든지 아니면 영주할 수 있는 비자라든지 그걸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나는 한국 국적은 어떻게 하지?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네. 영주권 신청하고 나중에 시민권 전환을 하시게 되면 한국권은 자동 말소돼요. 65세가 넘어가면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국적이 인정이 돼요. 한국에서 활동하거나 미국에서 활동하거나 하는 게 다 자유로워지고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이제 계속 유지해도 되고 본인이 빼도 돼요. 영주권을 받으면 그 건강보험 같은 것도 유지해도 됩니까? 건강보험도 유지해도 됩니다. 근데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미국의 의료보험보다는 한국이 더 잘 돼 있지 않나요? 한국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국 의료 시스템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국 거하고 미국 거하고 이제 좋은 거를 쓰는 거예요. 아까 증여세 여기서 많이 세이브했죠. 그리고 거기서 뭐 따뜻한 지역에서 따뜻한 그 기후를 좋은 공기를 뭐 선택할 수 있고 한국에서는 의료라든지 다른 걸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죠. 왔다 갔다. 은퇴 이민이든 교육 이민이든 이거는 막연하면 안 된다. 정확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 네, 만약에 증여라든지 자녀가 아직 어려서 네네네. 증여도 해야 되고 아이 교육도 도와줘야겠다 하면은 영주권에 대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게 아니면은 동남아시아 따뜻한 지역이죠. 그 중에서도 안전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안전한 그래요? 국가가. 네. 영화 카지노 보고 내가 필리핀이 무서워가지고. 근데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안전한 또 지역이 있는 거죠 또. 안전한 지역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외국인 밀집 지역인데. 그래요. 태국에도 그런 일본인 지역이라든가 외국인 지역은 또 더 안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정부에서 그쪽 지역의 치안을 더 신경을 쓰고요. 그렇구나. 네, 전체적으로 치안이 좋지 않더라도 그런 지역은 괜찮고 현지에 가면은 이제 해외 분들, 한국 분들이라든지 뭐 일본 분들이라든지 모여 있어요. 네, 그쪽 지역으로 가시면 아무래도 조금 안전하게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나는 좀 환경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건 꼭 미국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동남아시아에서도 내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네. 한국에서도 만약에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시면 다른 지역도 고민해 볼 수 있죠. 이 김명수님 같은 경우는 용숙님. 네, 너무 급하지 않게 여러 국가를 조금 경험해 보시면 형수님이 지금 콧바람 이미 들어갔어. 네. 여보, 우리 미국 가볼까? 이거 제가 한두 번 이제 여행 가보시고 이제 느껴보니까 이제 좋은 걸 알고 지금 그러시는 거거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가야 돼요, 그럼. 가야 돼. 그래서 그 국가에 대해서 이미지라든지 그게 이제 익숙해지신 다음에는 예. 정보에 대한 비용을 좀 내고 컨설팅을 좀 받으시든지 해서 국가나 이제 비자 처리 그런 거를 좀 안내를 받으시면 제일 중요한 게 본인 목적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실만 갖고 오셔서 나 이거 그러면 영주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거를 할 수는 있는데 네네. 나중에 이제 최종 목적지에서 조금 다를 수 있죠. 만약에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선진국이 유리해요. 동남아보다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이제 큰 선진국이 유리하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네네네. 시스템이 좀 갖춰진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에게 맞는 국가를 정하고 이제 비자 종류도 정했고 영주권 취득 후에 이제 삶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성공적인 사례가 좀 있을까요? 영주권 취득하고 만족도는 대체로 다 높으셨던 것 같아요. 사전에 가능한 한 단점들을 사실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네. 그걸 자기가 극복할 수 있으면 미국 너무 좋은 국가인데요. 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한국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도 안 쓰고 그러니까 그런 단점도 생각하는 거죠. 갔더니 너무 기후가 좋다. 장점도 말씀드립니다. 네네. 근데 그 기후를 뭐 돈으로 환산한다면 너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만족하시는 경우들은 주택도 한국보다 좀 싸다라고 느끼세요. 청년들이 월급을 쓰지 않고 모았을 경우에 네. 서울 평균으로 했을 때 3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희망을 꺾는 거죠, 이거. 네, 주택이 사실은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고민들 하는 분들이 계신데 현재는 다운페이라고 해가지고 네. 주택 가격의 일부만 내요. 특히 이제 첫 주택이다 그러면 3.5%를 내고 나머지를 대출 보통 30년을 많이 하죠. 나이 드신 분들도 지금 62세인데 거기서 주택으로 살 수가 있겠죠? 네, 주택이야 있죠. 뭐 근데 얼마든지 살 수 대신에 있죠. 뭐 대출 기간을 갖다가 50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보험을 들으셔야 될 거고요. 아, 보험을. 예, 첫 그 주택 그것도 3.5%도 보험이 들어가요. 가능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입이 가능해서 아, 이제 한국은- 그런 분들에 한해서. 네, 한국은 이제 주택에 진입하려고 하면 이제 비싸니까. 근데 그- 가셨던 분들은 주택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것도 좋아하고. 자, 영주권을 취득하면 이제 삶의 변화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이제 지금 좀 좋은 성공적인 적용 예를 들었는데 이 말은 뭡니까? 여러 국가를 한 국가처럼 활용하라. 이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국에 국한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아이 교육에 대한 거라든지 아까 뭐 목적지에 대해서. 네. 스스로 한국에 묻혀 있으면 한국이 사실 지금 중년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바로 앞에도 있습니다. 네, 너무 힘들고 네. 한국 자영업자의 신규 창업 대비 폐업률이 80% 정도가 되는데 네네.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 생기는 거는 계속 생기는데 밀려서 창업을 하고 네. 밀려서 폐업을 하게 되고 하시면 너무 힘들죠. 근데 이제 음. 영주권이 뭔데 그 어떤 개념인 건데 하고 그 개념을 조금 갖고 계시면 아이 교육에 대한 것도 비용을 줄이거나 더 기회를 더 줄 수도 있고요. 기회를 더 줄 수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 사업하는 것도 한국의 높은 경쟁률보다는 한번 음.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사업적인 소득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나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사업을 해서 그 사업 소득은 계속 있고 동남아시아에 가서 겨울에 좀 쉬고. 은퇴 후에 우리나라에서의 이 자영업 비율은 너무 높고 또 실패할 확률도 너무 높아요. 네. 힘들어요. 어쨌든 영주권을 또 취득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 또 여러 국가를 갖다가 다양하게 자기 상황에 맞게끔 정해보는 것도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자면은 은퇴 이민인데 은퇴 전에 준비할 것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한번 정리를 이제 마무리하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네. 미리 준비하시는 것 같고요. 닥쳐서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하실 때 이제 실수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내가 네. 재취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내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얘가 졸업한 다음에 독립할 수 있을지도 생각을 좀 해봤었으면 좋겠고. 자식 덕 볼 생각은 말아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너무 독립을 늦게까지 못하니까 일본에서는요, 네. 60대 자녀가 네. 부모님의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같이 살면서 이게 좀 비극적입니다. 네, 그런 네. 경우가 뉴스에도 나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도 일본하고 비슷하게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본인도 젊어요. 50대, 60대 많이 젊기 때문에 내가 그때 됐을 때는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미리 좀 알아봐야겠다. 전문가도 좀 만나보고 네. 해외에도 나가보고 그리고 실패한 사례도 보고 성공한 사례도 봐서 네. 스스로한테 좋은 정보를 주고 그 정보가 그 가족 안에서 그리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공유가 될 수 있게 하면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번에 미국 정권이 바뀌잖아요. 네. 이미 트렌드 뭔가 그런 것들 바뀔 거잖아요. 혹시나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2기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민감해요. 주요 내용은 이제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에 네네. 대한 내용들이에요. 트럼프 정부가 들어갔을 때도 투자임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라든지 하는 분들은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어린 친구들은 취업임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들이 비숙련이라고 해서 이제 갓 졸업을 하는 아이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비숙련. 경험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숙련직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비숙련직으로 하는데 그거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정보 많이 모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죠.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네. 사실은 많이 놀랬었고 다들 그렇죠. 한국도 지금 여러 가지로 변화가 좀 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중년을 중심으로 돌아가긴 할 건데 퇴직하면 정말 힘들어요 지금.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오늘 얘기의 핵심 포인트는 체류를 하든 여행을 하든 사전에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 네. 그게 포인트 같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챙겨가세요. 이게 숙련이라는 단어에서 다른 게 기술은 이제 눈에 보이고 자격증이 있으면 되는데 이 개그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그걸 갖다가 피력을 해야 됩니까? 예술인이죠. 예술인 예술- 기자가 따로 있고요. 예술인으로 지금. 네. 김경식님처럼 이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그게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주장은 해볼 수 있으되 결과는 모른다. 네.